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정연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환절기라서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교차를 이기는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입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해요. 이게 겨울의 중요성은 이제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이 겨울은 만물을 저장하는 계절이라고 할 만큼 많은 걸 저장해요.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많은 거를 저장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면역력을 해치는 것들은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뭐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우울증, 그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음식 등 많은데 가을에는 급격한 온도 차이와 급격한 습도 차이가 우리의 면역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많이 걸리는 것이 감기예요. 그렇다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독감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감기와 독감이 같을까요? 자, 같다.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똑똑하셔라. 전 독감이 독한 감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감기와 독감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 어떻게 다르냐면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상부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래서 뭐 코나 목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하는 게 감기이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걸리는 게 독감입니다. 그래서 독감은 상부 호흡계와 하부 호흡계, 그래서 폐 이런 데까지 약간 세균 침투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독감입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리게 되면 막 몸에 몸살도 오고 막 으슬으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독감과 감기와 독감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치료법이 다르겠어요. 그렇다면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보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의 치료법은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 항생제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네, 항생제가 독감과 감기에 도움이 된다는, 낫게 한다는 연구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생제 처방할 때는 어쩔 때 처방이 필요하냐면 이 감기와 독감이 2차성으로 변화될 때 뭐 비염이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증상으로 옮겨갈 때 그때는 항생제 처방을 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또한 아이에게도 항생제 처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독감에 항생제 처방하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렇다면 감기가 오래 가게 되면 이것이 원인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영양소가 떨어지고 또한 뭐 스트레스 받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걸려도 감기가 쉽게 낫지 않고 낫더라도 또 걸리고 그러니까 감기가 즉 오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 면역력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면역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이 면역이에요. 면역은 총 거의 3차로 나눠지는데 1차 면역이 있습니다. 1차 면역은 우리의 피부, 1차 방어하는 피부, 그리고 소화기계. 소화기계도 우리 면역계더라고요. 소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화기관에서 몸 안으로 세균 침투하지 않게끔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런 기관지, 호흡기, 콧물이나 약간 점액질이나 코털 같은 것도 세균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하나의 면역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면역을 알려드릴게요. 2차 면역은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천적으로서 뭔가 들어오면 무조건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균이 들어오면 바로 방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호중성 백혈구가 있습니다. 호중성 백혈구는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을 잡아 먹습니다. 먹어서 자기가 죽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죽은 시체가 바로 고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름이 나온다고 해서 네, 고름이 나오니까 더 아파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낫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드셨으면 좋겠고, 네, 호중성 백혈구. 두 번째로 이제 대식 세포가 있어요. 이것도 세균을 잡아 먹습니다. 근데 이거 좀 다른 것은 이거는 잡아먹고 막 세균을 분해해서 항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다른 세포한테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원을 기억했다가 면역력을 다음에 유지할 때 똑똑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식 세포입니다. 다음으로는 3차 방어인데요. 이것은 후천적 면역이기도 하지만 기억할 수 있는 똑똑한 면역체예요. 이거는 T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T 면역세포는 이게 분비되는, 이게 흉선에서 나오는 면역세포거든요. 흉선이 뭐냐면 우리의 가슴뼈 안에 있는 흉부의 이 T 림프에서 나오는 세포가 T세포예요. 이게 사이머스라고 해요. 영어로. 네, CH 발음 어려운데 사이머스에서 나오는 이게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T 면역세포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T 면역세포는 저렇게 세균이 나타나면 자기가 달려가서 세균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또 나오는 대식세포가 나왔어요. 대식세포는 아까 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먹어서 항원을 바로 이 조력 T세포한테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은 조력 T세포는 항원을 받아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을 방출해요. 이 사이토카인을 방출하면 약간 이것을 레이저가 발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레이저가 발사하면서 나와 같은 면역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쫘라락 모여서 그것이 활성화돼서 세포를 막아내는 거예요. 세균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골수에서 나오는 면역세포입니다. 얘가 더 똑똑한 것은 항체를 기억하고 이 항원을 만들어서 기억해놨다가 이 기억한 것을 가지고 똑같은 세균이 들어올 때 이것을 바로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은 조절 T세포가 있는데 이 조절 T세포는 면역이 너무나 과해지지 않도록, 면역이 너무 과해지는 것도 병이 되거든요. 면역력 향상한다고 면역을 최고조로 높이면 안 돼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러지에 걸리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조절 T세포입니다. 다음은 자연 살해세포예요. NK세포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배우 손현주 씨가 NK세포 측정하는 뭐 그런 것들을 광고하더라고요. 그래서 NK세포도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화되고 있구나,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NK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NK세포는 몸속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나쁜 것들, 암세포 같은 것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세포죠. 똑똑한 세포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다면 면역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고, 질병에 걸리면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그때부터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없고 질병에 점점 더 걸리게 되는 거겠어요. 그렇다면 면역력 증진을 위한 키 뭘까요? 그렇죠? I say 세, you say 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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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렇죠. 세포가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겠어요. 너무 집중하셔서 제가 깨보려고. 네, I say 세, you say 포. 세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단위인 세포 건강을 여러분이 챙기셔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포. 네, 자동으로 하셔야 돼요. 언제 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면역력의 기본은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프로글루카민입니다. 왜 프로글루카민인가? 자, 프로글루카민은 4가지 원료가 조합된 아주 똑똑한 제품이죠. 자, 양방에 있는 아연, 그리고 한방의 대표 주자 표고버섯, 영지버섯으로 함유된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연이 왜 중요할까요?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해요. 아연은 우리의 근육과 골격에 약 90%가 함유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포 한 10%가 체내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소량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량의 체내에 존재해서 뭐 효소를 만든다든지 핵산 분해에 도움이 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연의 역할, 첫 번째, 생체내 200여 종 되는 효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약간 뭐 단백질 분해 요소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의 200여 가지 효소의 그런 구성 요소라고 하겠고요. 또 이번에 아연, 면역 기능에 관여합니다. 아까 우리 공부했던 면역세포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핵산의 합성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여러분, 핵산, 세포의 가장 중심지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똑똑하세요. 핵입니다. 그 핵이 세포가 분열할 때 핵이 쪼개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산이 핵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핵산도 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I say 핵, you say 산, 핵, 핵, 새. 네, 새 했는데 새 했는데 산 하시는 분 있어요. 집중 안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새, 핵,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핵산의 합성과 단백질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신체나 뇌의 정상적인 발육을 유지하죠. 이게 세포 분열에 관여하기 때문에 뭐 상처를 치유한다든지 우리가 성장한다든지 모두 세포가 분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여한다고 할 수 있고 호르몬의 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뭐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그다음에 뭐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호르몬,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또 똑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연이 되겠습니다. 네, 남자분들, 네, 귀가 쫑긋하는 게 보였어요. 네, 다 필요합니다. 여성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혈당 조절. 방금 전에 제가 인슐린 그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혈당 조절에도 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욕 조절, 미각에도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우리가 짠맛을 느끼기가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트륨을 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이구, 간이 안 맞네 해서 더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연을 충분히 섭취해서 미각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관련돼서는 아이가 아연이 결핍됐으면 편식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자, 유산인물도 더 먹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아이가 없어요. 결혼 안 했어요. 네, 제 몸 보고 결혼했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런 늘 공적인 자리를 빌어서 늘 오해를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주변에 소개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연과 그리고 쟤는 결혼 안 했다 두 가지를 오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글루캄에 들어가 있는 또 중요한 성분, 자, 효모입니다. 효모 추출물인데요. 이 효모 추출물을 다른 말로 웰문이라고 해요. 웰뮨이라고 하는데 웰뮨은 빵 효모에서 추출한 효모 글루칸이에요. 얘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연 성분으로서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면역을 증진하는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어요. 네이처지 같은 세계 의학 잡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웰뮨 효모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이 웰뮨 효모라고 한 비타민제가 따로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아는 분은 다 아시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웰뮨의 기능성 성분을 베타글루칸이라고 합니다. 베타글루칸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베타글루칸이랑 어떤 걸 또 알아보겠어요. 베타글루칸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뭐 세포벽이나 그 약간 버섯류 같은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특이적 면역 반응을 돕는다고 하는데 비특이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면역 세포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1차, 2차 세포들이 있었죠. 그런 아이들을 비특이적, 특이하지 않는 면역이라고 하는데 비특이적 면역세포를 활성화를 돕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식세포, T면역세포, B면역세포, 대식세포 같은 거, 뭐 NK세포 같은 것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베타글루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혈당 강화, LDL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그다음에 지질대사를 개선하고 간을 보호하는 이런 기타 등등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지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현대의 불로초라가 불리우는 굉장히 좋은 버섯입니다. 만년버섯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떠한 성분 때문에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자, 영지버섯. 주요 기능 성분으로 아까 제가 아주 입이 마르게 칭찬했던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요. 이 영지버섯 성분은 식약청에 인증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약청에서 인증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셔도 전혀 무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약청의 인증 이미 받았고 그다음에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또 적어보시면 저는 영지버섯이 약간 사람의 머리, 사람의 뇌와 닮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공부하세요. 뇌와 닮았기 때문에 신경쇠약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도움을 됩니다. 아시겠죠? 그 신경쇠약, 기력이 쇠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항바이러스, 항염 작용을 합니다. 네, 마지막 표고버섯이 왜 들었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표고버섯은 고함량의 비타민 B1, B2, 뭐 D, 나이아신, 칼슘, 칼륨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베타글루칸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뼈 건강, 비타민 D가 또 표고버섯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우리가 칼슘이 체외로 밖에 나가지 않고 다시 흡수되게 그런 걸 도와주는 게 비타민 D잖아요. 그래서 뼈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또 들어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증진하고 또 해독작용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 자, 지금 100병 남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서두르세요. 네.
자, 프로글루카민. 자, 프로 여기서 우리가 유산하는 제품명을 알면 그 숨은 뭐 기능이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 프로글루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글루카민에서 프로는 프로모트, 촉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글루카는 우리가 계속 성분에 나왔던 베타글루칸에 글루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글루카뮨에서 뮨은 이뮨, 면역을 작용한다, 면역에 관련이 있다. 그 이뮨에서 뮨을 딴 거예요. 그래서 프로글루카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생이 되었습니다. 약 한 1년 됐네요, 탄생한 지. 그래서 이거는 아연을 함유한 건강기능 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연은 일일 하루에 한 번 한 이 정도 드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먹으면 좋냐? 그 세포 분열 면역에 관련이 깊은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정상적인 면역이 필요한 분, 그리고 그다음에 가임기, 임신기, 수유부 여성에게 또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타 등등 면역력이 취약한 60대 이상의 성인분들에게도 드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글루카민 관절기 때, 지금 환절기 때 드셔야 될까요? 안 드셔야 될까요?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좀 약간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서 한 번 더 하고 내려갈게요. 세포, 핵, 산. 네, 여러분 세포 건강, 우리 건강 잘 지키셔서 이 환절기 건강 잘 이겨내시고 겨울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공까지 마치겠습니다.